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3월 15일 오전 11시 9분입니다. 윤석열의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추켜 세우는 자들은 우리 국민을 그냥 미개인으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계몽이란 말은 18세기 유럽에서 농노사회, 노예사회 때 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계몽군주란 말이 있었습니다. 21세기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평균 IQ가 세계에서 1등이고 학력 또한 세계에서 1등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미개인으로 취급해가지고 정신 차리기 위해서 윤석열이 군대를 동원했다. 그거 잘한 일이다. 라고 칭찬하는 사람 중에 대표적 인물이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인데 이 사람이 며칠 전에 느닷없이 그만둔다 하고 잠적해 버렸습니다. 이것도 공인이 할 자세가 아니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기자들한테 설명하고 사라져야지. 그러니까 장동혁이 기다렸다는 듯이 제발 복귀해 주십시오 하면서 둘이가 SNS를 통해서 주고받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결국 두 사람이 짜고 쳤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전격 사퇴를 선언했던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오늘 업무에 복귀를 했습니다. 지난 13일 공천 과정에서 생각했던 방향을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스스로 물러난 지 이틀 만입니다. 이것 또한 국민들을 갖고 노는 겁니다. 계몽령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면은 이런 짓을 해도 당연하죠. 자연스럽죠. 이정현 씨는 오늘 오전 당이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어제 저녁 장동혁 대표가 공천 혁신을 완수해달라며 저에게 공천과 관련한 정권을 맡기겠다는 뜻을 전해왔다면서 복귀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권한을 무거운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염치 없지만 다시 공천관리위원장직을 수행하겠다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 역시 제가 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염치 없다는 이 고백이 맞네요. 참 염치 없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기득권이든 관행이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과감히 바꾸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는 지금 장동혁 물러나라는 건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죠. 그는 많은 분께 혼란과 걱정을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공천을 통해 당을 바꾸고 싶다는 마음이 커 결과적으로 그 과정에서 저의 선택이 당에 또 다른 부담이 되었음을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이정현 씨 물러났는데 누가 걱정을 했을까요? 거구파 말고. 어떤 이유에서든 당이 어려운 시기에 자리를 내려놓는 모습 자체가 국민과 당원들께는 또 하나의 실망으로 비춰졌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아무 죄도 없는 공천 신청하신 분들과 후보로 내정된 분들의 마음을 무겁게 해드려 가슴 아프다. 그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이 거구파들, 장동혁, 이정현 이런 사람들의 말은 그냥 관념적인 허공에 맴도는 이야기고 구체성이 없습니다. 구체성이 없다는 것은 실력이 없다는 겁니다. 한 가지 사실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지금 우리 당의 상황은 평상시의 방식으로는 이 위기를 돌파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금 국민의힘은 정치적으로 심각한 위기 속에 있다.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작은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다. 근본적인 변화를 하려면 장동혁, 이정현, 거구파, 윤리위원장, 당무감사위원장 이 말썽꾸러기들 다 같이 물러나는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인데 무슨 공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의사가 심장이 멈춘 환자를 살리기 위해 전기 충격을 하듯이 지금 우리 당에도 그 정도의 결단과 충격을 필요하다. 그 충격이 뭐냐는 겁니다. 충격이 거구파 자르는 거 말고 무슨
전기 충격에 해당하는 게 있겠습니까? 이제 극우파를 앞장 세워서 그동안에 부정선거 음모론 열심히 주장했던 사람, 윤석열 불법계엄 옹호했던 사람, 계몽령이라고 했던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공천해 주겠다는 선언 아니겠습니까? 장동혁, 이정현, 극우파 이런 사람들의 공통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무능입니다. 무능. 한국 보수는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세력이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라는 세계적 지도자를 배출하면서 공산당과 싸우고 전근대성과 싸우면서 산업화도 하고 민주화도 하고 이제는 국제화도 해가면서 세계적 문명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위대한 문명 건설의 챔피언이 한국 보수입니다. 그 한국 보수를 이정현이가 대표할 수가 있습니까? 장동혁이 대표할 수가 있습니까? 전한길이 대표할 수가 있습니까? 이들이 사라져야, 이들은 보수도 아닙니다. 극우입니다. 극우는 보수의 반대말입니다. 이들을 내몰아야 하는데 또 무능한 국회의원들이 이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좀비처럼 행동하니까 지금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보수는 무조건 유능해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한동훈 전 법무장관입니다. 한동훈 전 법무장관은 론스타 소송, 엘리엇 소송을 통해서 약 7조 원의 국부를 지켜냈습니다. 이게 바로 유능한 검사, 생산성 있는 검사입니다. 유능한 보수는 어떤 보수냐? 용감한 보수입니다. 용감하지 않으면 유능할 수가 없어요. 한동훈 법무장관이 론스타 소송에 대해서 항소를 하겠다고 했을 때 그때 민주당 쪽에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면 추가 부담 당신 개인적으로 물 수 있느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도 한동훈 법무장관은 이건 자신 있다. 내가 검사로서 이 사건을 다뤘기 때문에 이길 자신 있다 해가지고 항소를 해가지고 결국 우리가 완성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유능입니다. 실력이 있으니까 용기를 가지게 되고 그게 국제사회에서는 통한다는 겁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이 국제사회에서 통하겠습니까? 이정현과 장동혁이 짜고 치는 이런 대국민 사기극, 이게 바로 무능한 보수도 아닌 무능한 극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정치적 행동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극우 심판 선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극우를 심판하면 극자도 같이 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면은 가운데가 텅 비게 되죠. 여기에 국가 중심 세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헌법과 사실과 상식을 소중하게 여기는 국가 중심 세력이 이제는 보수 진보 중도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한가운데에 어젓하게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을 그려봅니다. 그러려면은 국민들이 이제 보수 진보 좌파 보수 진보 중도의 이 편가르기를 넘어서 오직 헌법, 사실, 상식을 기준으로 선악, 진위 그리고 피아를 구분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